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 뭔가 이상하죠? 책이 두 번이잖아요. 그쵸? 동시에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다. 우리 방학 때 평일에 공부 시간 많이 나올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 끝내고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끝내고 그래도 대수랑 미적은 진짜 모의고사 메인으로 하는 수업도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 모의고사 문제풀이 메인으로 하는 수업. 왜냐하면 내신 킬러도 다 기출에서 나올 거고 이제 여기부터는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수능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열심히 잘해보자. 정신없이 또 파이팅 해보자. 내가 그리고 또 아까 또 공지했지만 이쪽 반은 상위반이라고 인정을 하고 수업을 할 거라서 제가 너무 쉽거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진짜 좀 후딱후딱 넘어갈 거야. 후딱후딱 최대한 넘어가면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이해 안 되는 지점들, 중요한 지점들 위주로 할 거고 원래 제가 처음 개념 수업할 때랑 2회독 할 때 수업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 약간 첫 수업 때는 진짜 교과 개념적인 것만 알려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는 첫 수업 때도 그냥 잡기술도 좀 많이 알려줄게. 알겠죠? 그냥 쓸 수 있는 거 많이 알려주면서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잘 흡수해봐. 알겠죠? 최대한 잘 흡수해봐. 파이팅! 그래. 얘들아 열심히 따라옵시다. 그래서 메인 수업은 바이블. 얘들아 이 책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마플 교과서 할까 바이블 쓸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번에 해보니까 마플 교과서에 마플 시너지까지 하니까 애들이 책이 두 권 다 두께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제 애들 키가 안 커. 물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문제가 너무 많은 책이라서 소화를 너무 버거워하더라고. 그래서 개념서를 조금 다른 걸로 가져왔는데 이 책의 제일 장점은 뭐냐면 내용 설명이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위권 개념 수업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책이긴 해. 제가 봐도 이게 여기에 얘들아 이런 박스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6점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좀 과외식으로 밑에 써져 있다. 여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얘들아 저는 그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런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걸 좀 빠르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 거야. 즉 밑에 줄글로 써져 있는 걸 최대한 요약해서 수업을 할게. 오케이? 그럼 너네 집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 가서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봐 얘들아. 읽어보면서 논리의 흐름을 한번 느껴봐. 그런 다음에 뭐 문제들 단단 풀면서 바이블로 문제 한번 풀었으면 양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대수도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계산 같은 경우는 마플 시너지로 좀 얼레벌레 연습을 열심히 하자. 오케이? 그리고 토요일날 왔을 때 질문을 조금 받고 근데 질문을 또 하루 종일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어려운 질문만 받고 넘어가긴 해야 될 듯?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좀 후딱후딱 하자. 뭐 그걸로 해결 안 되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최대한 빨리 알려줄게. 오케이?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자 얘들아. 알겠죠? 네 얘들아 목차부터 볼까요? 목차 가볍게만 보자. 첫 번째 단어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수랑 로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지수와 로그가 뭔지 정의하고 그걸 함수화해서 배울 거야. 할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할만해요. 두 번째 삼각함수. 어려워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뭐냐? 저는 그냥 무조건 삼각함수인 것 같아. 미적분 1 포함해서 미적분 같은 거 포함해서도 대수에서 삼각함수가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제일 힘겹게 느끼더라. 그래프가 이상하게 생겼어. 파이팅 하자.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 해석하는 거고 얘들 거기 삼각함수 7번에 보면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있거든요. 저게 도형 파트예요. 도형. 삼각형 해석하는 파트거든. 기하 파트예요. 도형 파트.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준킬러 4점으로. 도형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삼각함수 그래프선에서 끊겨요. 도형까지 잘 안 나와. 중간고사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열이 있을까? 수열. 수를 나열하는 걸 배울 건데 얘들아 근데 교육과정의 흐름을 한번 느껴볼래?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첫 번째 지수, 함수. 로그, 함수네. 두 번째 단어 삼각, 함수네. 근데 세 번째만 왜 생뚱맞게 수열이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수열할 때 얘기할 거지만 얘들아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을 함수처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얘들아 대수, 함수하는 단원이야. 그래서 수열도 모처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함수처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수열 얘기할 때 그 얘기도 열심히 해볼게. 알겠죠? 파이팅! 그리고
계산 열심히 하자, 알겠죠? 넘어가서 11쪽부터 좀 봅시다. 개념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너네 혹시 제곱근이라고 할 기억나니? 얘들아, A의 제곱근이란 건 뭐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되는 수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제 A의 제곱근이라 부르는데 제가 그 수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근데 우리는 국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국어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는 거니까 저 문장을 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X라고 해볼게. 그러면 X 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 A가 나온다는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이 두 가지 박스친 문장은 당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의예요. 수학자들의 약속. 여기 약속. 근데 얘들아,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어. X제곱은 A다. 이걸 만족하는 X는 루트 A와 무슨 너스 루트 A가 있을까?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거 중3 때 하는 거예요. 중3 때. 그래서 중3 때 이것 때문에 루트가 처음 도입되거든요. 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루트를 안 배우면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약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던 거잖아. 그게 흐름인데 여기까지 중3 거고. 그러면 대수답게 해석합시다. 대수답게는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A의 n제곱근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눈치 빠른 민족이잖아, 그쵸? 봐봐. A의 n제곱근은 혹시 경원아 무슨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그래서 A가 되는 수다. 근데 얘들아, 이따위로만 쓰고 넘어가면 또 이제 문과애들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럼 저거 식으로 표현해주자. 그럼 그 수를 x라고 생각해 볼게요. a의 n제곱근을 x라고 생각해 볼게. 식을 만들자. x의 몇 제곱은? n제곱은 a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이게 a의 n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국어적으로도 아셔야 되고요. 그 국어를 식으로 옮길 줄도 아셔야 돼요. 여기 여기 예시 들자. 16의 4제곱근이다. 그럼 확인. 16의 4제곱근 그 아이를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를 무슨 제곱하면? 4제곱하면 무슨 6이 나온다? 16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기본적으로 4개예요. 왜냐하면 몇 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4개라서. 오케이? 그걸 구해볼게요. 넘길게.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 얘들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합차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는 얼마다? 0이다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좋아.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는 뿔마 2가 있겠다. 그치? 이걸 만족하는 x는 허수가 나오는데 이걸 만족하는 x는 뿔마 몇 i가 있을까? 2i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4개가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야.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A의 n제곱근을 직접 구해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그럼 이제 또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 내가 봐봐. 의 세제곱근이란 걸 물어보고 싶어. 그럼 경원아, x를 몇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온다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주원아, 저거 뭐 인수분해할 건덕지가 혹시 보이니 안 보이니? 난 진짜 너무 안 보여. 인정? 근데 저런 x를 표현하고 싶어요. 전 지금부터. 저런 x를 표현하고 싶다는 깊은 욕구가 들어. 그래서 우리 제곱을 관련했을 때는 루트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이걸 표현하는 새로운 x를 정의하고 싶어요. 수학자들이 약속을 하고 싶어. 정의해 볼게요.
그럼 저거 뭐야? x 세제곱은 7을 만족하는 x는 당연히 몇 개가 있긴 하겠지만 3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얘들아 우리 a의 n제곱근은 실수도 나오고 허수도 나오긴 하거든. 혹시 수학적으로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 실수가 가치 있을까? 허수가 가치 있을까? 실수가 훨씬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 중에서도 3개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뭐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 실수인 거야. 그중 실수인 것만 약속할래. 약속할게요. 이걸 어떻게 약속할 거냐? 세제곱근 7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약속이야. 새로운 기호야. 새로운 기호야.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 무슨 수인 것을? 실수인 것을 세제곱근 7이라고 부르기로 새롭게 약속할게요. 여기 새롭게 약속할 거야. 새로운 약속. 루트를 도입했듯이 새로운 거듭제곱근을 도입할 거야. 세제곱근 7이라고 도입해볼게. 여기. 그래서 사실 저런 요선한기호 갑자기 왜 나오는 거냐? 수학자들이 이런 식을 만족하는 x를 표현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한 거야. 여기? 오케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런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왜 도입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해야 될 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거듭제곱근을 수식에서 도입을 해봤잖아. 이걸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거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계산 규칙들을 배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흐름 혹시 정리해보고 싶은 친구들 가볍게 정리해보고, 저는 이제 12쪽에 있는 A의 n제곱근을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걸 하러 갈게요. 12, 13쪽에 있는 것들 하러 갈게요. 저는 친구가 없는 것 같으니 빠르지. 산다는 건다 그런 거리고 힘들고 지친 날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쪽 지수 단어는 개념적으로 어렵게 할 얘기는 오늘 할 얘기가 개념적으로 좀 어렵고, 나머지는 지수함수 나오기 전까지 그냥 계산 딸깍딸깍이야.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우리 계산 잘하잖아요, 그쵸?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애들이 나중에 좋아하는 줄 알고 수업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잘못 알고 있어. 내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얘들아, 이제 저는 12쪽 두 번째 내용, A의 실수인 n제곱근,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납득을 좀 시켜볼게. 물기가 많네. 그럼 봐봐. A의 n제곱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 먼저 하자. 얘들아, 쉬운 거 먼저 할게. 4의 4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주원아, 4의 4제곱근을 x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까? x를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4가 나온다를 만들 수 있어. 얘들아, 사실 저걸 만족한 x는 당연히 몇 개가 있을 거야? 4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난 지금부터 얘를 그려볼래요. 얘들아, 근데 이걸 왜 그리냐면 그런 고민이 들잖아. 저걸 굳이 왜 그리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린다는 거의 장점은 실수만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막 근데 왜 그래프를 보는지 납득을 시켜볼게요. 얘들아, 저는 그린다는 건 무슨 축과 무슨 축을 표현한다는 거야? x축, y축. 얘들아, x축, y축이 허수 찍힐까 안 찍힐까? 안 찍혀요. 그쵸?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x는 4개가 있을 텐데 난 그 중에서 실수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면 무슨 수만 나온다고? 무조건 실수만 표현될 거야.
여기 그럼 그릴게. 그러니까 너 혹시 수학에서 그린다는 뜻이 뭔지 아니? 저는 수학에서 그린다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y는 좌변을 그리고 y는 무슨 변도 그린디? 우변을 그린다. 그랬더니 이 좌변과 우변이 어때지는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우리는? 같아지는 상황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경우 좌변과 우변이 어때질 때를 보자? 같아질 때를 보자. 얘들아 근데 두 식이 같아지면 그 두 그래프에 무슨 점이 나오는 걸까? 교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이 나오는 거야. 그린다는 건 이런 뜻이라는 거는 기본 피지컬로 좀 알고 있자. 모르는 친구는 어디다 좀 써놓자. 얘들아 알겠죠? 그럼 얘들아 난 지금부터 얘를 그릴게요. 그려볼게. 그러면 하윤아 y는 x 몇 제곱을 그려야 돼? 4제곱을 그려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 선생님 4제곱 그리는 거 안 배웠는데요? 맞아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참고사항 대수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x 4제곱, x 6제곱, x 8제곱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 x의 짝수 차수들 얘네들은 무조건이야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일단 지를게. 그 다음 x 3승, x 5승, x 7승 같이 x의 홀수 차수들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선생님 왜요? 얘들아 저거 3차, 4차 함수 엄밀히 그리는 건 미적가서 할 거고요. 대수에선 어느 정도로 설명하냐면 일단 1번 그냥 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면 돼. 그럼 2번 왜 그런지 궁금하잖아. 얘들아 대수에서는 뭐가 맞냐면 얘들아 처음 보는 그래프야. 그럼 그냥 지나는 점들을 싹싹싹 모여보면 될까 하나? 점 찍어보면 돼요. 저기 동생 있지? 주원, 네 동생이 갑자기 너한테 누나 이거 어떻게 그려? 하고 물어봤어. 그럼 주원이가 말해. 야 새끼야 이것도 몰라? 동생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물어봤어. 왜? 원래 애기들은 항상 왜 그런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알고 있니 혹시? 그럼 정우한테 왜? 라고 물었어. 그럼 정우는 깜 때리면서 원래 그런 거야 외워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친절히 지나는 점 하나하나 찍어보는 노가다를 시켜봐야 될까? 노가다를 시켜봐야 돼. 그럼 이제 얘도 하다 보면 약간 이럴 수가 있어. 비슷하게 선생님 y는 x 3제곱은 어떻게 생겨요? 라고 경원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내가 경원이한테 말할 거야. 자 경원아 x에다 0 넣어볼래? y 얼마 나오니? x에다 1 넣어볼래? y 얼마 나오니? x에 2 넣어볼래? y 얼마 나오니? 되게 높아지네요 갑자기. x 3 넣어볼래? 더 높아지네요. 그쵸? 얘네를 부드럽게 이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거든. 5제곱도 똑같아요. 지나는 점 찍어보면. 혹시 호기심이 가득하다면 집 가서 제미나이한테 시켜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대수에서는 x의 짝수제곱, x의 홀수제곱은 그냥 좌표 대입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몰랐다면 지금 꼭 머릿속에 넣어주자. 그러므로 난 이제 하윤이한테 이걸 시키는데 전혀 고민이 없어. 헤이 하윤 그려봐. 눈으로 한번 쓱 해줘. 쓱 했어. 좌변을 그렸어? 그럼 주원아 이제 y는 무슨 변도 그려줘야 돼? 우변도 그려줘야 돼. 그럼 y는 몇을 그려야 될까? 4를 그려야 돼. 그랬더니 교점이 몇 개가 생기네? 2개가 생기네. 얘들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 x 4제곱은 4를 만족하는 x 중 실수인 거는 몇 개 생기는구나? 2개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근데 정우야 이거 계산하기 개빡세잖아요. 진짜 x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4제곱근 4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어 사실은. 오케이 약속이야. 이 지점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 지점을 4제곱근 4라고 부르기로 아까 약속했었어. 물론 뒤에 것까지 배운 친구들은 그냥 루트이 아니고 맞아요. 나중에 이거 계산하는 거 배울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걸 4제곱근 4라고 약속한다. 그럼 정우가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슈가 그럼 이거는요? 잘 봐봐 유나. 얘랑 얘는 무슨 호만 다르지 않겠니? 부호만 다르지 않겠니?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제곱근 4라고 얘를 정의하면 당연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모든 빌드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의 실수인 n제곱 근저 개복잡하게 뭐 케이스 나눠줘서 쓰인 뭐 요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13쪽 보면 그냥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그쵸?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줄게. 봐봐. 사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빌드업은 이거라기 위함이야. 이거 한 턴만 잘 이해하면 돼. 같이 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의 무슨 제곱근을 구하라? n제곱근을 구하라.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주원아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가 있을까? n개가 있을 거야. 근데 그 n개 중에는 무슨 수도 있을 거고 무슨 수도 있을 거야? 허수도 있을 거고요. 실수도 있을 거야. 우리 같은 실수도 있을 거야. 그쵸? 이제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 허수라고 부르니까 푹푹 실수를 찾아볼게. 그럼 정말 그 실수를 다루기 위한 좋은 도구가 무슨 래프를 그려보는 거라고? 그래프. 왜? 그래프 그리면 허수가 찍혀 안 찍혀 하나? 안 찍히니까. 오케이? 그리자. 그릴게요. 그럼 경원. 지금 고민이 시작됐어. y는 x의 몇 제곱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는? n제곱을 그리고 싶지. 그리고 싶다. 이라는 욕구가 혹시 느껴지니?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같이 느끼자. 근데 또 고민이 시작돼. 왜 고민되는지 알아? 추론해줘 얘들아.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삐졌을 때 왜 삐졌는지 알아야 돼. 경원 혹시 나는 지금 뭐가 너무 고민일까? 저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 이거 너무 그리고 싶은데 n이 짝수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n이 홀수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야 되지. 근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야? 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쵸? 포기하지 말자. 포기는 배추 세대 나는. 그러니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케이스에 나누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부터 n이 쉬운 홀수 먼저 해야지. 아니면 n이 짝수인지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볼게. 일단 만약에 n이 홀수잖아. 그럼 내 고민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돼요. y는 x n제곱을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첫 번째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 고민은 이제 y는 뭐를 그리고 싶어요? y는 a를 그리고 싶지. 정말 잘 생각해. y는 a를 그리고 싶은데 당연히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그딴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고민 시작. 근데 a가 좀 커. 양수야. 그래봤자 만나는 점은 몇 개네? 한 개네. y가 뭐 음수여도 만나는 점은 몇 개네? 한 개네. 그럼 사실 전 별 고민이 없어요. 왜?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교점계수 같은 게 뭐 변하거나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굳이 막 a 가지고 케이스 나눌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a 아무데나 그릴 거야. y는 a는 아무데나 그릴 거야.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지. 얘는 자명하게 실수일 거고 한 개겠네요. 그리고 우린 배웠어. 약속했어. 이 x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무슨 제곱근 a라고 부르자? n제곱근 a라고 부르기로 약속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루트 a라는 걸 정의했듯이 약속이야. 오케이? 오케이. 반드시 한 거고. 그럼 내 다음 고민을 시작해볼게. 경원아, n이 짝수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쵸? 그래. 고마워. 자, 정우야. 이제 나 y는 뭐를 그려내야 돼? a를 그리고 싶지. 하윤아, 근데 나 고민이 또 시작됐어. 얘 진짜 고민이야. 봐봐. 얘 a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혹시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근데 a가 0이면 교점이 몇 개 생겨? 1개. a가 음수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a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지. 그럼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케이스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얘는? 나눠야겠다는 필요성 느껴지니? 나눌게요. 만약에 A가 양수면
와 우와 하고 교점이 몇 개 생길 거야? 2개 생기겠죠. 아 우리는 그런 지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n제곱근 a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쵸? 근데 0에서 n제곱근 a만큼 간 거면 얘는 따로 약속하지 말고 그냥 이 n제곱근 a에다가 무슨 너스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러면서 a가 0보다 크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몇 개가 나오는 느낌일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몇 개? 2개가 나오는 느낌이겠지. 이렇게. 얘들아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a가 0이면 실수인 거 몇 개 나오는 느낌일까? 1개. 만약에 a가 음수면 실수 몇 개 나오는 느낌일까? 안 나와요. 그쵸? 다 호수라는 거겠죠 그러면? n개가 다 호수라는 뜻이야. 오케이? 우리는 그래서 12쪽과 13쪽에 있는 모든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해버렸어요. 그러고 저는 지금부터 너네한테 뭘 시켜볼 건지 알아요? 나는 절대 너희를 믿지 않아요. 얘들아 노트 또는 이면지 하나만 꺼내볼래?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빈 공간 써도 괜찮아. 얘들아 a의 n제곱근 중 실수에 대한 해석을 지금 최대한 칠판을 보지 말고 너희 나름대로 약간 과외하고 설명하듯이 지금 수업 시간에 정리해보세요. 내가 쓴 거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봐. 너네 나름대로 순간순간의 필연성을 느껴봐. 케이스를 나눌 거면 왜 나누는지도 스스로 납득하면서 최대한 칠판을 보지 말자. 뭐 정 모르겠으면 힐끝만 해. 오케이? 시작하자. 그리고 혹시 노트 없는 친구는 제가 노트나 그런 거 좀 줄게요. 야, 왜냐면 너 앞으로 책만 들고 앞으로. 네? 책만 들고 앞으로. 너 노트 하나 줄까? 일어서서? 그치, 그것도 방법이지. 오늘 안 온 애들 이거 영상 올려놓고 내일 심한 수업 잠깐 듣고 오라고 해야겠다. 아니, 애들 듣고 올까?
혹시 논리적으로 정리하다가 뭔가 납득 안 되는 지점 생기면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봐주면 알려줄게요. 이지? 잠시만요. 자, 얘들아, 그럼 하고 혹시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있었을까? 여기까지는 괜찮나? 얘들아, 그러면 원래 처음 개념할 땐 잘 안 하는 건데 얘들아, 이걸로 인해서 유도되는 사실 몇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제 나중에 오히려 n제곱근 a 문제 풀다가 되게 헷갈리는 건데 얘들아,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잘 봐볼래? 이거 만약에 A가 그러니까 n이 홀수고 A가 음수잖아. 그래서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러면 그 교점의 적표는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지점을 n제곱근 A라고 약속하기로 했잖아. 이러면 n제곱근 A 값은 정말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값은? 음수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근데 이 음수 그래서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얘들아 봐봐. 일단 결론 지를게. 저는 결론 지르는 걸 좋아하니까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일반적으로 루트 값은 양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얘는 음수고요. 일단 지를게.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때만 n이 홀수고 a가 음수인 이때만 마이너스를 밖으로 이렇게 빼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줄게. 얘들아 봐봐. 얘들아, 근데 내가 설명 사실 안 할 거고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너네가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처음 대수를 공부하는 애한테 이 숫자를 그래프에서 증명해주고 싶어? 이 숫자도 그래프에서 증명해주고 싶어? 그림 그려서 지금 한번 그림 그려봐. 얘는 혹시 어떤 그림에서 증명할 거고 얘는 혹시 어떤 그림에서 증명할 건지 지금 생각한다. 시작.
참고로 x 세제곱 이런 거 원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이거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 완전 대칭으로 생겨. 완전 대칭. 저게 이제 내신 기니기 참거짓 같은 거에서 장난질 치기 좀 좋아. 얘들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일단 저 앞에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3승은 5를 만족한 아이잖아. 그래서 얘는 y는 5를 그을 거고요. 그래서 생기는 여기를 세제곱근 5라고 부르겠지. 할 수 있을까? 하면 얘는 x 세제곱은 무슨 5를 풀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야, 이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5, 마오는 완전 같은 위치에 있을 거거든요, 밑으로. 근데 우리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정의했었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이 지점이.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얘랑 얘는 아무래도 무슨 호만 다르지 않겠느냐? 부호만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성질을 그림을 그려보면 끄덕끄덕 할 수 있어. 이걸 매번 그리지 말고요.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이 전체 값은 음수이며, 만약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5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줍시다. 이거는 그림 그리면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 풀 때마다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고 외워주자. 첫 번째 내용은 개념서 같은데 보통 안 써져 있어서 문제 풀 때 당황을 많이 해. 저 빨간 색깔은 좀 외워주자. 뭐만 외우면 되냐?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n이 짝수인데 여기 음수 있으면 어떡해요? 걔도 되게 이상하게 생기는데. 선생님, 뭐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궁금할 수 있거든? 얘들아, 이 n제곱근 a를 어디서 정의한다고? 실수니까 무슨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한다고. 얘들아, 봐봐. 그러면 지금 경원이 마음속에서 얘가 헷갈리잖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y는 x 몇 제곱이 그리고 싶어야 돼? 4제곱이 그리고 싶어야 돼. 그리고 주원이 마음속에서 y는 무슨 6도 그어주고 싶어야 돼? 마이너스 6도 그어주고 싶어야 돼.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들아, 이런 값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건 값 자체가 없어요. 이런 값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서 고민할 여지가 없어. 오케이? 저 값은 없어요. 없는 값이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 값은 없는 값이야. 저거 선생님 중심이 없는 거야. 오케이? 없는 값이야, 없는 값. 이것도 알아두자. 알아두자. 따라서 짝수 제곱근 음수. 이거는 없는 값이다.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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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저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고민이 들고 헷갈리는 지점이 생긴다면 항상 n제곱근 a는 xn승은 a를 실수만 관찰하는 것이기에, 실수만 관찰하고 싶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유도하는 것이기에 그려보면 납득이 어렵진 않을 거야. 다만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좀 유명하니까 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가 제가 좀 플러스 알파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저는 이제 그러면 14쪽 가서 이제 계산 지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Welcome to 계산 헬파리. Yes. Yes. Oh my god. 화이팅. 할 수 있다. 오케이. 시험 끝나고 뭐 했어? 공부했죠, 그쵸? 아니요? 자기 뭐 재미난 거 했다. 저는 항상 두 가지 했어. 중딩 때 시험이 끝났을 때 공부. 얘들아, 나도 중딩 개 잼민이었던 시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중딩 때 이제 시험 끝나면 바로 애들이랑 PC방으로 달려. 진짜 거의 내 발로 달려가.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게임하고 했었지. 고딩 때. 저희 고딩 때 시험 끝나면 사실 뭐 안 했어요. 고딩 때는 시험 끝나면 너무 힘들어서 나 기숙사에서 그냥 잤던 것 같은데 애들은 수원역 가고 좀 그러더라. 얘들 왕따였던 건 아니고 쌤 친구 많았어요. 알겠죠? 친구 많아. 그렇게 애잔하게 쳐다봐주나? 나 친구 많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애들은 막 수원역 가서 뭐 하더라.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던데 하루 왼종일. 하루 왼종일 자. 뭐 했지? 딱히 기억은 없는데. 근데 쌤은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쌤 생일 혹시 언제인지 아니? 맞추는 사람한테 진짜 선물 줄게. 그래, 당연히 모르겠어. 왜냐면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쌤 생일이 5월 31일인데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다의 날이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5월 31일 보통 하루 또는 이틀 뒤에 몇 월 모의고사가 있을까?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저희 때 이제 기숙사에 육모 점수도 들어갔거든. 전 기숙사에 있는 거 좀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생일에 고등 때는 논 기억이 없어. 육모 준비했어요. 고3 때는 진짜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3 육모는 중요하거든. 고3 때 수능 혹시 누가 내는지 아니? 교육청이 낼까? 평가원이 낼까? 평가원. 얘들 혹시 너네가 보는 모의고사 교육청이 낼까? 평가원이 낼까? 고1 때 교육청이 내거든요. 평가원 모의고사 혹시 고3 언제 보는지 아니? 6월, 9월, 11월 3개뿐이에요. 물론 11월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참 슬프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왜 났지? 핑크네. 자 얘들아, 거듭제곱근의 성질 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 나 싫어할 거잖아요. 그쵸? 끊어겠어. 얘들아, 근데 있잖아. 사실 저는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집 가서 가볍게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납득하면 된다 생각하고 애들 나중 가면 이 문제 절대 이렇게 안 풀거든요. 다 지수법칙 확장으로 지수법칙 갈긴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설명할 거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나 일단 근데 전제는 잘 봐야 돼. A랑 B가 모두 0보다 크다는 전제는 있거든요. A랑 B가 모두 0보다 크다는 전제는 사실 왜 있는 거냐면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M과 N도 뭐 짝수, 홀수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M과 N 짝수, 홀수 다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M과 N을 짝수, 홀수 다 볼 거잖아? 즉 짝수도 보잖아? 얘들아, 근데 A 같은 게 음수면 값이 정의돼요? 정의 안 돼요? 정의 안 되죠. 아까 공부했잖아. 즉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 조건들의 밑줄 한번 그어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쓸 수 있는 원칙들이다. 조건의 잘 읽어. 조건. 근데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나중에 지수학장 가서 할 얘기인데 사실 저희 막 수학적인 탐구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사실 문제 잘 풀자고 모인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왜냐하면 얘들아, 이쪽 대수 파트가 처음 할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게 이 계산이 익숙지 않아서 오래 걸리거든. 나는 그냥 사실 우리가 뭐 엄청난 탐구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 잘 풀자는 거잖아. 그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 이게 맞아. 경원아, 이걸 만족하는 x 중 실수인 거를 무슨 제곱근 a라고 정의했어? n제곱근 a라고 정의했지. 그러면 결국 하여간 x가 n제곱근 a잖아. 그걸 무슨 제곱하면 a가 되는 느낌입니까? n제곱하면 a의 1제곱 이렇게 되는 느낌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봐봐. 야, 너 지수법칙 한 번만 생각해볼래? 이 무언가를
n제곱 했더니 a가 됐대. 이렇게. 얘들아 근데 그럼 이 무언가는 얼마여야 되냐면 밑은 a고요. 얘들아 여기 뭔가 지수가 있다면 여기 있는 지수랑 여기 있는 지수를 뭐 할 수 있다가 지수 법칙이야? 곱할 수 있다가 지수 법칙이죠. 그럼 혹시 여기 지수 5분의 1로 채우면 너무 예뻐지지 않을까? n분의 1로 채우면 너무 예뻐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지수 법칙이니까. 왜냐면 저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 수학적으로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 잘 풀자는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부터 내가 n제곱근 의미를 정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a의 몇 분의 1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n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혹시 납득 조금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를 이 부분 있죠. n제곱근 루트 이거 있잖아. 이 n제곱근 루트가 n분의 1제곱으로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에 n제곱근 루트란 이 아이가 여기에 몇 분의 1제곱으로 곱해진다? n분의 1제곱으로 곱해진다. 단 얘들아 나 이거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 쓰고 싶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 쓰고 싶어. 그럼 a의 조건이 음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n이 짝수고 a 음수면 그런 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따라서 전 이걸 언제 쓸 거냐면 a가 몇보다 클 때만 쓸 거야. 0보다 클 때만 쓸 거야. 여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밑이 0보다 클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바꾸는 거 밑이 몇보다 클 때만 쓸 수 있다고요? 0보다 클 때만 쓰는 거야. 왜? 0보다 작을 때까지 허용하게 되면 n이 짝수일 때 뭔가 기괴한 일이 일어난다고. n이 짝수면 n제곱근 a란 게 없잖아. a가 음수면. 우리 공부했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연산도 밑이 몇보다 클 때만 쓰겠다? 0보다 클 때만 쓸게요. 여기. 그리고 전 지금부터 n제곱근 루트를 무조건 이렇게 바꿀 거야. 그거 여기 이거 딱 요것만 하고 따라 써볼까? 요거랑 요거랑. 내가 이걸로 거기 있는 공식들 다 유도해줄게. 여기. 그러니까 우리 공식 외우지 말자. 아니, 공식 이런 게 있구나 한 번만 쓱 봐봐. 근데 뭐 심심하면 외워도 되고.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건 약간 어떤 식으로 바꾸자는 뜻이냐면 이 4제곱근 루트라는 거를 정말 몇 분의 1제곱으로 넣어주자? 4분의 1제곱으로 넣어주자? 약간 이 느낌이야. 여기 또 해볼까? 이런 게 있다 칠게. 야, 잘 생각해봐. 야, 아무것도 보지 마. 경훈아 이 4제곱근 있자. 얘를 몇 분의 1제곱으로 넣어주자는 뜻이야.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4분의 1제곱으로 곱해주자는 뜻이니까 여기 괄호치고 몇 분의 1이라 쓰면 될까? 4분의 1이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지수의 4분의 1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여기. 그럼 하윤아 이거 얼마라고 그냥 써버리자. 2라고 써버리자. 하나만 더 할게. 이런 거 바꿔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얘만 몇 분의 1제곱으로 넣어버리자. 5분의 1제곱으로 넣어버리자. 그럼 2의 세제곱이 원래 있었는데 얘가 몇 분의 1제곱이 된다? 5분의 1제곱이 된다. 그럼 얘를 2의 몇 분의 몇 제곱처럼 인정을 해버리자. 5분의 3제곱처럼 인정을 해버리자. 진짜 마지막? 저 새끼 마지막이 끝나질 않네? 내 얘기 잘 들어볼래? Let's go. Oh, so easy. 그놈은 괜찮지 않나? 맞지 않아? 맞잖아. 아니야? 아니라면 반박을 해봐. 반박해줄 사람. 진짜 반박하면 내가 진짜 박수 쳐줄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경원이가 반박하고 싶대. 가자. 밑이 0보다 클 때만 쓰자고 논리를 정했잖아요 우리. 그치. 근데 이거 밑이 음수지. 그럼 얘들아 이건 이따위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값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포기해야 돼요. 는 사실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 외우자 했잖아. 정우야
홀수 제곱근 음수면 이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일단 앞으로 빼.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 얘가 5의 몇 분의 1제곱이야 그냥? 3분의 1제곱이지.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대로 띡 써버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냥. 5의 3분의 1제곱이란 값을 빼는 거다 라고 인정하면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엔 제일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4쪽까지 딱히 외울 거 없게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나는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보여줄게.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예시 헷갈리는 친구들만 한번 써봐요. 뭐 딴 건 다 됐고 요건 어디다 한번 써놓는 것도 괜찮을 듯. 그래서 저는 이런 거듭 제곱근은 무조건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풀 건데 지수로 바꿔서. 근데 이 지수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만들려면 밑이 몇보다 클 때 정의해야 된다? 0보다 클 때만 저렇게 바꾸자. 밑이 음수면 어떡해요?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하면 돼요. 여기. 근데 이제 그럼 또 갑자기 사이코패스 같은 질문. 선생님 여기가 짝수면요? 얘들아 그런 값은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딱히 논쟁거리가 아니야. 정리 끝.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16쪽을 봅시다. 16. Yes. 너 몇 살이니? 5일. 17? 이제 18이네, 그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야, 너희가? 어머나? 시간이 너무 빠른데? 야, 시간 진짜 빠르지 않냐? 갈수록 더 빠르게 가지 않아? 야, 얼레벌레 시험 하니까 한테 끝났잖아, 그쵸? 또 얼레벌레 하면 이제 고3이 돼요. 또 얼레벌레 하면 이제 수능이 끝나. 그건 인생이야. 열심히 살자 얘들아.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살면 괜찮거든. 그리고 너네 이번 겨울방학 있잖아요. 겨울방학이 길까 여름방학이 길까? 겨울방학이 길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시기야.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진짜 기본 실력 많이 쌓아놓자. 여기 수능형 공부도 좀 하면 좋고. 그래서 사실 수학은 대수 열심히 하는 게 수능 공부야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슬슬 그 판단도 살짝씩 하면 좋아. 난 대학을 뭘로 가지? 수시? 정시? 수시 정시? 그럼 비중을 어디다 좀 더 두는 게 맞나? 그 생각도 좀 하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수시로 간다 쳤을 때 정신 다 잘해야 돼. 수시로 간다 쳤을 때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 맞추면 무슨 과목으로 맞추지?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무슨 과목에 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생각 잘해서. 자, 뭐 잔소리였고요. 심리적 봅시다. 이거 방학 때는 하루에 10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라떼는 10시간, 12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10시간, 12시간 나올걸? 학교 가는 애들은. 네, 근데 학교 안 가는 애들은 좀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루에 사실 10시간도 좀 적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10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은 당연히 넘어야 되지 않을까? 너네가 목표하는 라인이 아마 다 있을 텐데 그 정도 라인 가려면.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보다 좀 더 하는 거 좋잖아? 근데 12시간은 찍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해 사실. 시간보다 그 질이 좀 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여기 오산이라 좀 그런 애들이 많진 않은데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지금부터 겨울방학 딱 2번 남았어. 지금 한 번이랑 예비고사 한 번 봐. 잘 보내보자. 파이팅. 대표 예제 볼게요. 그리고 얘들아 이때 열심히 살아보잖아. 나중에 성인 돼서 뭔 일 해도 별로 안 힘들다 근데 진짜로. 그래서 약간 고딩 때 진짜 죽을 정도로 해보면 나중에 뭔 일 해도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여기.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 1번 군대, 2번 고3, 3번 뭐가 있을까? 3번 내신 때 뇌기관? 뭘까? 당연히 모르겠죠. 너네 내가 아니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압도적 1등은 고3 때. 고3 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뭐딴 거는 그렇게 안 해봤어. 나 지금 맨날 7일 일하거든요, 학원에서. 7일 동안 수업만 하고 여자친구도 잘 못 만나. 미안해. 아무튼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다. 왠지 알아? 고3 때보단 나아요. 고3 때보다. 왜냐면 내가 그래서 너네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입시가 진짜 눈 감고 안개 속을 이렇게 걷는 기분이거든요. 왜 약간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냥 뭐 이게 한다고 될까 그 생각도 들고 뭔가 진짜 약간 뺑뺑이 도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 그냥 해야지 별 수 있겠니? 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열심히 살자. 나도 열심히 살게. 난 차 샀으니까 다목은 집이야. 아무튼 자 그래서 자가로 동탄에 자가 있는 이부장이야. 아 그게 아니라 나 대표제 볼게요. 너 혹시 그 요즘 넷플릭스 보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근데 지금 핫한 드라마 중 하나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핫하대. 내가 요즘 그걸 좀 보기 시작했거든. 재밌어. 너 왜 처음이니? 알고 있냐 이거? 아 그치? 모르지? 아 모르는 게 정답. 뭔 말이지? 하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나는 본래 근데 그래서 1번을 보면 전 여기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일단은 이 주제는 개념 주제예요. 뒷주제는 계산하는 주제고요. 개념 주제는 어떻게 푸는 게 맞나? 거듭 제곱된 개념. 그냥 x n제곱은 a를 치면 돼. 근데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구체적인 값을 구해야 한다. 이거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을 직접적으로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 그럼 식 써서 계산하는 문제야. 근데 너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개수 문제. 이거 그려서 해석하라는 문제예요. 풀이 전략을 이렇게 크게 투툴로 갈 거예요. 저는 이 주제 문제 풀 때. 무슨 얘기냐면 얘들 대표예제 1번 한번 봐볼래? 그냥 첫 번째 건 산뜻하다. 경원아, 27의 무슨 제곱근에 대해 묻고 있어? 그럼 x 세제곱은 27을 만족하는 x에 대해 묻고 있는 건데 그럼 정말 저걸 만족하는 x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겠죠. 근데 3개 있을 텐데 그냥 3분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거야. 기억 틀려요. 27의 세제곱근 중 하나는 3이다. 이건 맞지. 근데 세제곱근은 3분이다. 이건 틀리지. 3개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귀엽고. 좋아. 마이너스 16의 무슨 제곱근에 대해 묻고 있어? 4제곱근은 값을 계산하래 그냥 개수가 0개인지 묻고 있는 거야. 개수가 0개인지 묻고 있는 거지. 사실 값이 얼마인지는 별로 안 궁금하잖아. 그럼 정말 이건 값 구하란 문제야? 개수 구하란 문제야? 그러면 식으로 할까? 그림으로 할까? 그림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려볼게요. x 4제곱 그릴게요. 마이너스 16 그릴게요. 교점 없네요.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그쵸? 디귿 볼게요. 그리고 얘는 4의 4제곱근은 x 4제곱은 4인데 이제 x 대신에 몇 i를 한번 넣어보자는 뜻일까? 마이너스 루트 2i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뜻일 거잖아. 그쵸? 뭐 넣어보면 잘 됩니다.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리을 볼게요. 값 구하라 문제네? 개수 구하라 문제네? 개수 구하라 문제네? 그리자. 한 개. 그러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미음 잘 봐요. 얘들아 4제곱근 81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4제곱근 81은 이거야. 얘들아 또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좋아. 우리 방금까지 계산 개념적으로 되게 열심히 한 건 이거거든요. a의 n제곱은 x n제곱을 a를 만족시키는 모든 x들이지. 당연히 x는 몇 개 있을까? 기본적으로 n차식이니까 n개 있는 거야. 당연히 그 n개 중에서 경우나 실수도 있고 무슨 수도 있을 거야? 허수도 있을 거야. 당연히. 근데 n제곱근 a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 중에 무슨 수인 거 하나의 띠그 의미하는 거야 그냥? 실수인 거 하나 띠그 의미하는 거잖아. 당연히 같을까 다를까?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얘는 n개짜리고 얘는 그냥 뭐 이거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4제곱근 81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린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걸 몇 분의 1제곱으로 바꾸기로 약속했어?
4분의 1제곱으로 바꾸기로 약속했어. 그럼 81은 3의 4승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뭐 3이라고 산뜻하게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별거 없는 것 같고 뭐 나머지 문제들은 파이팅 있게 잘 풀어봅시다. 알겠죠? 니네가요. 자, 넘어가서 대표예제 2번 가자. 대표예제 2번. 대표예제 2번. 대표예제 2번. 얘들아, 오늘은 시험 없어요, 참고로. 그리고 왜냐면 배운 게 없거든요. 그쵸? 오늘 시험은 딱히 없어. 그리고 저희 미세 시간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어. 드라마틱한 변동은 아니고 그냥 살짝 왔다 갔다가 조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간표 조사 한번 했어가지고 그거 좀 최대한 맞춰서 안 겹치게 잘 조절할게. 큰 문제 없게. 자, 얘들아, 계산 열심히 합시다. 대표예제 2번이에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계산해보래. 얘들아, 그냥 거기 답지에 써진 거 말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계산해볼게요. 제 스타일대로. 봐봐.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천천히 거기 있는 걸 다 써볼게. 더하기. 뭐라고 써져 있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 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뭐 하는만 설명하고 갈게요. 사실 루트 3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듭 제곱근을 뭐 여기다 올리라고 얘기했잖아. 참고로 루트 3은 이거야. 그래서 루트 앞에는 요 2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자. 데이터 하나만 넣자. 루트 3은 이 3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선생님, 왜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개념적으로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하여간 그러면 2를 곱해서 1이 나오려면 얘가 3의 몇 분의 1 제곱이어야 하지 않을까? 2분의 1 제곱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아, 루트는 요 앞에 2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루트 3 같은 건 3의 2분의 1승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둡시다. 그럼 이제 이 문제 진짜 풀게요. 천천히 보자. 일단 얘부터 보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6의 4제곱은 이긴 한데 그냥 6의 4제곱이라 써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 마이너스 6의 4제곱이나 6의 4제곱은 똑같잖아. 마이너스 사라져서. 이건 이거랑 같은 말이고. 그럼 얘들아, 이거 4분의 1제곱으로 빼주면 원래 4제곱이 있었는데 4분의 1제곱 가는 거니까 이거 그냥 6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좋아. 얘 볼게요. 그냥 천천히 하면 돼. 하윤아, 이거 몇 분의 1제곱으로 바꾸자 했지? 3분의 1제곱이야. 루트 64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분의 1제곱을 하자는 소리야? 3분의 1제곱을 하자는 소리야.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주원아, 한 번 더 하자. 여기 루트 있죠? 루트 앞에 몇이 생략됐다 생각하자고? 2. 그럼 얘 몇 분의 1제곱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제곱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고 괄호 열고 3분의 1제곱. 그러면 경원아, 64의 2분의 1제곱, 63 8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8이야. 이렇게. 근데 8은 또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그냥 얼마 나올까? 2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제 얘랑 얘 더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나 쓸 수 있다? 8이라고 쓸 수 있다.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제일 맞지 않나? 하나씩 다 보여줄게. 얘들아, 3번도 볼게요. 3번을 왜 봐? 2번도 볼게요. 2번 선지. 근데 이런 지수법칙 할 때 또 설명하고 싶은 기본 태도 하나는 소인수분해 되면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방금 문제 풀 때도 자연스럽게 64를 몇의 제곱 같은 걸로 바꿔 생각했어? 8의 제곱, 뭐 2의 세제곱 같은 걸로 약간 지수꼴, 소인수분해서 생각을 했잖아. 얘들아, 이런 큰 숫자는 무슨 인수분해에서 보면 계산이 예뻐진다? 소인수분해에서 보면 계산이 예뻐져.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자. 이 기본 태도, 지수 계산할 때 기본 태도. 그럼 거기는 2번 천천히 볼게요. 얘들아, 바로 갈게.
거짓말이야.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이게 2의 몇 분의 1제곱일까? 진짜 한 번만 도와줘. 그렇지. 얘들아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럼 얘 2의 몇 분의 4제곱일까? 그렇지. 고마워 얘들아. 여기서 너네밖에 없어. 32는 2의 몇 제곱이 이게? 5제곱. 그렇지 얘들아. 그럼 얘는 2의 5분의 5제곱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 다 더해주면 2의 5분의 10이니까 2제곱이잖아? 그냥 4 딸깍하면 돼요. 틀렸어요.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볼게요. 3번을 봐주시면 얘들아 얘는 1번은 쓰자. 그럼 얘 3의 몇 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81은 3의 4승 2기에 얘 3의 6분의 4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3의 1제곱이니까 그냥 3 나오겠네? 3번도 아니네. 그쵸? 설마 다 5번이냐? 진짜 제발 5번이네? 나 5번만 계산할게요. 알겠죠? 4번은 알아서 하세요. 네. 5번이 제일 복잡해 보이니까. 얘만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면 천천히 해보자. 뭐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지금 바로 풀어도 돼요. 세제곱근 루트 7이니까 얘 7의 몇 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자. 3분의 1제곱. 근데 4제곱 있으니까 3분의 4제곱이라 쓰는 거 혹시 괜찮나? 이렇게 좋아. 얘는 얘는 좀 천천히 할게요. 하여튼 요 루트 앞에 몇 생략된 걸로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2제곱근 루트를 생각하면 얘가 몇 분의 1제곱이 될 것이다? 2분의 1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얘 그대로 내려서 7의 3분의 4승이라 쓰고 얘들아 얘는 49는 7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이 안쪽만 예쁘게 써볼게. 이 안쪽만 49는 7의 제곱이기에 7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가. 그치? 그럼 정말 거기다가 몇 분의 1제곱까지 야무지게? 그럼 이제 이거 야무지게 해주면 7의 3분의 4승에서 7의 3분의 1승을 빼는 거라고 나오는 거거든? 이제 이거 보고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거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지나가는 사람이 너네한테 저거 좀 예쁘게 묶어보라고 시켰어. 그럼 혹시 너네는 X제곱으로 묶을 거야? X로 묶을 거야?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X로 묶겠죠. 게다가 저는 이런 거 묶을 때 지수가 큰 걸로 묶는 게 좋을까요? 작은 걸로 묶는 게 좋을까요? 작은 걸로 묶자요. 전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태도니까 알아두자. 혹시 이거 보고 뇌정지 왔던 친구들은 알아둡시다. 그럼 전 이거 보고 혹시 7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묶고 싶어서 미쳐버릴까? 3분의 1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왜? 3분의 4보다 3분의 1이 작잖아. 그럼 얘 7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자. 그럼 얘는 7의 3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얘는 뭐 그냥 빼기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7이잖아요. 그냥. 그럼 7 빼기 1이니까 얘가 6 곱하기 7의 3분의 1승이 되고 뭐 얘를 거듭제곱근으로 다시 써주면 뭐 이런 식이 되긴 하겠다. 그쵸? 5번이 정답이네요. 여기 5번은 좀 중요해 보인다.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1시간만 타임 좀 가볍게 하는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 와서 저 지수 확장해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내일 로그 전까지 끝내는 거예요. 지수까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오늘 집 가서 시간 여유 되는 친구들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의무 숙제는 없어요. 일요일 날 숙제가 항상 나가니까. 고생들 했고 오늘은 시험 없고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숙제 한번 박치고 알겠죠? 고생들 많았고 내일 봅시다.